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요. 날도 좀 따뜻해지고 또 여행도 많이 풀리고 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도쿄에 예전에 디식플레이 출연하셨던 김한 교수님이 이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연구년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게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게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이게? 저희가 디스플레이 처음으로 PPL을 받았어요. PPL? 네.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영사.go.kr 영사? 뭐 영사 업무에 대한 건가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들 뭐 안전하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지도가 나왔어. 되게 재밌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는 국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가들은 안전하고 뭐 이런 국가들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우리는 이제 일단 일본 가니까 일본이야 뭐 안전하지 뭐. 국가 지역별 정보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러니까 대사관 연락처 같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설치 안 돼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아,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도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의 지역 정보 말고도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뭐 위기 상황, 뭐 여권을 분실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heers. 맛있다. 너무 밤에 와갖고 너무 늦지 않았냐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우리 좀 내일은 좀 계획을 세워갖고 오늘처럼 헤매지 말고. 아니 물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사무라이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책도 읽고. 김한 교수님이 나한테 추천해준 소설이 하나 있어요. 되게 짧은 아베 일족이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 아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무라이들이 주군이 돌아가시면은 따라서 죽은 걸 순사라고 하더라. 순사.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대. 주군한테 죽기 전에. 사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같으면은 죽으라고 말 못할 텐데 안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주군한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흥미진진해갖고 그거를 나한테 읽어오라고 숙제를 줬어요. 김한 교수님이. 사실 이제 요코하마가 나는 이제 와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가 개항을 한대잖아요. 1853년에 페리 제독이 끌고 와갖고서는 이제 강제로 개항을 시키고 정말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거기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그 덕분에 이제 일본이 막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갖고서는 근대 국가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제국주의를 퍼뜨리고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대충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같이 제국주의한테 우리가 침탈을 당했으니까 우리 손잡고 함께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제국주의에 반항을 해보자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권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02년에 영국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어요.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기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이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차원이 다른 국가를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본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되게 궁금한 부분은 이 메이지 유신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사실 이제 요코하마가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문화 뭐 그리고 뭐 할복 메이지 유신 뭐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나요? 첫 번째 갈 곳은요, 네. 노기신사라고요. 노기마레스케라고 하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참전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죠. 충군의 이렇게 상징처럼? 상징처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노기 장군의 할복을 둘러싸고 할복을 통해서 보는 일본의 근대화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재밌어. 어떻게 가시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거꾸로 탔다. 쪽팔리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노기 작가가 내일이는데요. 노기 작가 46에 노기 작가. 아이돌이래, 아이돌. 여기서 내리는 건가요?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이게 노기 신사입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있네요? 여기 이제 가장 힙한 동네. 저쪽 넘어가면 록봉계 힐즈고. 조그만 신사죠. 근데 이게 1912년도에 그렇게 죽고 그 논란이 있다가 1919년도에 결국 지어지게 돼요. 이 1919년이라고 하는 해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일본이 거의 이제 세계 5대 강국 안에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노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그리고 충성심이 엄청 강하고 군인 정신의 화신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이 할복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노기마레스케 할복을 계기로 해서 근대화 자체를까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할복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답이 없어요, 사실. 근데 무슨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근데. 우선은 할복이라고 하는 거는 10세기 정도에 처음 등장, 문헌에 거의 처음 등장하는 할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멋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도둑이 쫓겨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됐어 그러고 배가 되고 죽는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 14세기, 15세기를 거치면서 할복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 안에서 막 공격을 하다가 뭐 성주든 누구든 혼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그냥 너 이제 못 깨기니까 그냥 죽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복하고 죽는 거죠, 거기서. 아, 자살의 방법이군요. 그렇죠. 자살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들이 전국 재패를 한다고 이제 침공을 할 때 거의 다 전쟁을 이겨놓고 성주한테 네가 할복하면 네 부하들은 살려줄게. 말하자면 내가 죽음으로써 가신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약간 명예로워졌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가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생겨나고 이게 이제 도쿠가와 시대 때가 이제 17세기 초반이 되면은 할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라이의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네. 형태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면서 네. 가령 뭔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무라이가 이인의에 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했을 때 명예롭게 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스메기리라고 보통 얘기해요. 스메기리. 스메기리. 벌로 할복을 하는 거죠. 처벌로. 동시에 또 하나 할복의 주요 형태가 뭐냐면은 그거는 오이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군이 죽으면은 따라 죽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니 왜 근데 자결한테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하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 때 너무 많이 그거를 막 하니까 아, 도쿠가와 시대 때 와서 네. 많이 한 거예요? 막 유행처럼 번지니까 금지를 해요. 아, 그래서 아베 일족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금지가 됐는데 이제 하게 되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할복의 말하자면 정근대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도쿠가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앵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냐면 낭인들이죠. 자기 거처를 잃은 무사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 에도의 큰 그 나이묘들 네네. 집에 가가지고 나 할복할 테니 좀 마당 좀 빌려달라고. 근데 무사가 할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리추얼하고 그리고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청원을 받은 다이묘 집으로서는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돈을 지어주면서 네. 아이 그냥 가시라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1960년대에 다소 오리엔탈리즘적이기도 하고 클리셰적으로 이해되는 계기 중에 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라키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1962년에. 거기에 소재가 된 게 바로 이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노기 집이에요. 별로 안 남아있는 메이지 시기의 집 건축 형태. 할복은 어디서 했대요? 할복 집에서 했죠. 집에서 했대요. 여기 보시면은 룸 오브 준씨. 준씨라는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당일에 메이지 천황의 관이 이제 나간 다음에 네네. 유서를 쓰고 메이지 요시는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츠마 초슈에 이제 주로 하급무사들이 일으킨 예. 거거든요. 메이지 요시이 성공하고 중앙 정부를 만들고 근대 국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사 계급을 예. 없애버리고 군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평민들한테 총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사무라이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무사들의 어떤 그 신분 혹은 어떤 그 에토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시
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정부를 이탈하는 주요 인물이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해요. 사이고 닭가모리. 사츠마의 네. 지도자. 그때 노기마레스케가 큐슈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지고 천황의 깃발을 네. 뺏겨버려요. 그게 하나 이제 이 사람한테 커다란 이제 과오로 이제 마음속에 남게 되고. 아, 또 하나는 러일 전쟁에서 12,000명, 아. 15,000명의 병사를 죽게 했다.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6만 명이에요. 유서에 그걸 써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천황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노기마레스케의 이런 할복이 이제 이후에 논쟁은 아니고 고민들이 이제 분출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오가이, 나츠메 소세키의 고코로 마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대가 내려가면 이제 아쿠타가 류노스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순사, 준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거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있는 셈인 거죠. 자리를 옮겨갖고 잘 찍을까요? 그러면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중국 음식, 화교들이 만든 음식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중화소바라 그랬어요. 중화소바? 네, 중화소바. 한국 짜장면 같은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되게 재밌어요. 음. 오, 맛있다.